오후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후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꽤 괜찮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그 실적 파티를 대형주 쪽에서도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SK하이닉스는 좀 떨어지는 흐름들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전과 오후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업종별로 좀 변동성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색깔은 순환매 업종 흐름들이 좀 눈에 띈다라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들 오후 1시 시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양시장이 4거래 연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의 1% 가깝게 오름세를 보이는 거고요. 어느덧 855선 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대형주 역시 하락세였지만 오후장 들면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2,864선까지 넘어왔습니다. 이런 흐름들 오후장 조금 더 끌어올릴 여력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이제 수급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세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인과 함께 동반 팔자 흐름을 보이고 있어도 중요한 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의 업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건데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에 매수세가 좀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50억 원 약입니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은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5거래 연속 파는 흐름들은 일단 나와주고 있고요. 그 양은 한 3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 코스닥에서도 느껴지실 겁니다. 현재 341억 원의 순매수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탑 3가지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 언론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와 에너지 관련 업체가 한국이 글로벌 해상 풍력 연합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해상 풍력 관련주가 오늘 동반 오름세를 보여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면 글로벌 해상 풍력 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2년 전에 출범을 했고 미국과 영국 등 서방 20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21번째 회원국이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왜 우리가 여기에 가입하면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파운드리 역량, 해상 풍력종에서 이런 부분이 눈여겨보는 그런 글로벌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시대상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해상 풍력 연합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 밑에 그 세계 풍력 에너지 협회의 대항마라고 썼잖아요. 세계 풍력 에너지 협회는 중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이슈를 보면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는 흐름들을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해상 풍력 발전소를 미국에 비해서 10배 규모를 지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영토를 이제 넓혀가니까 미국에서 조금 더 견제하는 흐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이 더 많이 포진된 글로벌 해상 풍력 연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 그런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도 앞으로 주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파운드리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상풍력 발전소를 짓는데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이 있는데 그 밸류 체인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해상풍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파운드리 역량이라고 했잖아요. 마치 반도체가 연상이 되시죠.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데에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금융 쪽을 담당한다면 우리나라가 제조를 한다. 이렇게 관념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을지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 못지않게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LS전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풍력 발전소와 육지를 잇는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해저 케이블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약이 좀 착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도 있었고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이었죠. 벨기에 그리고 지난 2일 미국과 계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도 자회사와 더 노크하면서 그 영토를 좀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 자회사 SK 오션플랜트와 함께 기자재 밸류 체인을 좀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상 풍력 그 생태계 안에서 기자재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국내 조선 3사가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있고 하나오션 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있는데 이쪽도 뛰어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특수선 생산 능력을 좀 확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경쟁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조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이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상 풍력 특별법입니다. 이게 22대 국회에서 나왔었고 다시 한번 발의가 되면서 법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은 이제 민간 발전 기업을 중심으로 했는데 인허가만 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소 입지를 선정하고 뭐 이런 데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정부가 주도로 나서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글로벌 해상풍력연합 이쪽에 가입하게 되면 수출길이 확 열릴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현상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이슈 같아서 첫 번째 이슈로 선정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 바닥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가 꽤 많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비임이 이 코스닥의 비중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도 이끌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만 봤을 때 아직 종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주간 9%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왜 바닥을 탈피하나를 봤을 때 테슬라 호실적에 또 시장 예상치보다 웃도 흐름들이 나타났었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작년부터 2차 전지주가 줄줄이 급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싸졌다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게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데 금리 인하되면 성장주에 대한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 포착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전기차 신모델이 발표 예정인데 이것도 2차 전지주의 바닥을 다지는 과정 그리고 V자 반등을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엇갈리고 있는 게 이게 업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추가 상승의 랠리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 그룹주 하면 엄청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뭐 국민들이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지만 올해 들어서 개인들이 에코프로 관련주는 좀 파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판 거를 외국인이 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은 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만에 18.33%로 늘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지는 이후에 마켓 스핀에서 조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커튼이 올랐습니다. 스타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업종별 희비가 어떻게 엇갈리는지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는 긍정적입니다. 왜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으로 증명해줬기 때문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특히 레거시 정통 쪽에서 디램과 낸드 가격이 올랐다라는 부분과 고부가 같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또 오르면서 동반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실적 파티를 또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실 텐데 지금 영업이익만 5조 한 3,200억 원 예상되는데
6조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티에 함께 즐길 수 있을지는 추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최대 실적이 전망됩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최대 분기 기준 실적을 냈는데 소폭 올라서 나올 것으로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배터리 업계는 아직까지 좀 우울하다라는 전망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엔소 오늘 실적 발표 났는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삼성 SDI도 부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석유화학, 철강 같은 경우에는 시황은 여전히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비용 절감도 하고 그리고 고부가 사업을 좀 강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체질을 개선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롯데케미칼은 전분기 대비해서 더 영업 적자는 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개선된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니까 그 종목 간의 희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시즌 좀 바라봐야 할 점까지 세 번째 이슈로 다뤄드렸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 본문을 열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전략 저희가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스핀 바로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마켓스핀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분위기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좀 파티를 즐길까라는 내심, 설레는 그런 기분을 감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네. 예. 네, 저번 주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실적 파티에 흠뻑 젖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신고가, 역사적 이제 이 2년간 그리고 연중 최고가 2,860선을 오늘도 지키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호실적 다음에는 여러분들 다음 파티는 누굴까? SK하이닉스겠죠. 다음 파티 준비를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쪽으로 여러분들의 음봉 공략도 오늘 가능한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차트 잠깐 보시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엇보다도 저번 주 금요일장이었죠. 자, 오늘 저번 주 금요일장에 갭상승의 장대 양봉으로 마친 이후에 자,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간의 쉬어가는 물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자, 오늘은 도치, 다시 말해 양선 그리고 팽이도 아닌 도치가 나오다 보니 오늘 전체적으로 이 거래소는 다소 약세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음봉 공략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은 무엇보다도 코스닥의 날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마켓나우 3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연일 이 2차 전지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저점을 만들고 있다라고 상당히 좀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우상향 패턴과 전체적인 이 글로벌 시장의 대한민국도 이제는 전체적인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둘씩 나옴으로써 오늘 무엇보다도 코스닥의 21선, 61선 돌파형 캔들이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특히나 내일 되면요. 5일선이 따라오는 21선과 61선 골드크로스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음봉이 나오면 더욱더 좋다. 그리고 이틀 음봉에 단봉이 나오면 더욱더 좋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물량을 조금 더 이제 실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이게 오늘 코스닥의 종가 배팅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이 상승하는 종목수가 1,000개 이상이 됩니다. 하락하는 종목수는 500개, 1% 강세로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 코스피도 현재 보합골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수가 더 많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 현재
그 시황의 색깔을 쭉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업종은 뭐라고 보세요? 오늘 전체는 네.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은 자, 이 전광판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자면요. 오늘 다 좋은데요. 특히나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 업종 그리고 테마의 명도 좋지만은 밑에 퍼센티지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 것도 한번 보실 만한데요. 평균적으로 약세장이라든지 아니면 보합권장이게 되면 아무리 1등이라도 상승률이 1%대 아니면 0.8 이렇게 평균적으로 단봉으로 움직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대부분이 7%, 5%, 4%, 3% 오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 그러면 연속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섹터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방산을 좀 들고 왔습니다. 자, 방산에 들고 온 이유는 수급 때문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이 윤 대통령의 3연속 나토행 원전과 방산 세일즈에 나선다는 소식과 함께 원전과 방산이 오늘 며칠 동안의 이 흐름이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원전 쪽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경우도 많지만 방산은 스윙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대, 오후 시간대는 종가 배팅뿐만 아니라 사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LIG 넥스원을 오늘 기술적으로 먼저 헤아려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점수는 72점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 급소가 나왔다는 뜻이겠고요.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옴으로써 21선, 5일선, 11선까지 골드 크로스를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5일선이 21선 역배열로 가지 않고 바로 터닝이 나오기 때문에 눌림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어 2032년도가 되게 되면 방어 미사일 분야의 전 세계 1위를 도약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특히나 이 LIG 넥스원은 유도 무기, 레이더 체계, 통신, 전자전 그리고 위성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영업하고 있고 현재 방산업계의 슈퍼마켓이라는 별명까지도 달릴 만큼의 정밀 타격 제품의 전 세계에서 탑5 안에 드는 이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히나 이 눌림목 자리가 왔을 때는 오늘 종가에도 꼭 관심을 가져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 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점수도 72점입니다. 매수해야 되겠죠. 자, 양음양 패턴이 나옵니다. 저번 주 목요일 자리에 21선 눌림목과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자리에 도찌가 나오는 안착형 자리 그리고 오늘 양봉을 내는데 전고점에 25만 원 선의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양음양 패턴이 완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음봉이 나오면 장중에 음봉이 나오면 대기 매수로 인해 가지고 종가의 망치까지도 연출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글로벌 항공 엔진 사업 확대뿐만 아니라 한국형 로키드 마틴의 이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종가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 테마를 첫 번째 테마로 말씀해 주시면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차트 점수까지도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오후장 핫한 테마 뭐라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오늘 앵커님의 의상이 양봉 의상이잖아요. 양봉 의상에 맞게끔 네. 화장을 또 빨간 립스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희망을 걸고 두 번째는 화장품 업종으로 보도록 화장품이요. 하겠습니다. 네, 네. 화장품은요, 어닝 시즌에 빠질 수가 없는 이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1분기 어닝 시즌 때도 화려한 우리나라의 K-뷰티를 전 세계에 알렸음으로써 2분기까지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그에 맞게끔 매출과 이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소개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종가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영업이익도 좋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성장 가치 모두 다 좋습니다. 단 전체적인 기술적 패턴으로 봤을 때 화장품 종목들의 총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는 것은 36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밸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한 16개에서 15개 종목이 되거든요. 그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다시 말해서 2주 전, 3주 전부터 어느 정도 조정이 왔죠. 캔들 10개에서 13개, 14개 정도 조정이 왔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전혀 조정이 없이 오히려 더
기간 조정만 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지 캔들을 만들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다시 5일선 패턴에 안착하는 자리는 지금 전체적인 이 화장품 업종 종목 중에서 제일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코스피 진입에 관련되는 재료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화장품 제조업체 중에서 글로벌 성장의 이 고속 성장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 고객사들의 이 수주 물량 자체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점수는요 89점입니다. 수급 빠진 거 없고 차트도 정배열의 신고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점수는 89점, 거의 퍼펙트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종가에도 오늘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인데요. 두 번째 종목은 화장품의 실리콘투. 자, 썩어도 준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리콘투가요. 자, 실리콘투를 자,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제가 실리콘투가 두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실리콘투가 원래라는 관점보다도 원래 요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K-뷰티, K-화장품 쪽에 이 전체적인 테마를 먼저 형성시키면서 움직였던 실리콘투가 자, 요번에 이 조정, 다시 말해 단기적 가격 조정이 있을 때 캔들 10개에서 12개 정도가 자, 우하향에 데드콜로스를 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기간에 약간의 매도 물량은 있지만 2분기 실적 시즌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꼭 봐야 되고 특히나 미국과 유럽에 이어 글로벌 시장 확대가 이제 3분기부터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다른 성장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의 이 스토리가 이제는 매수를 천천히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점수 72점이고요. 종가 기준으로 오히려 더 5일선 안착했을 때 조금 더 물량을 실어보자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 두 번째로 실리콘투의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투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보니까 실적 테마 4등이 화장품 업종이 그러니까 K뷰티가 있네요. 이런 네. 부분에 좀 살펴주신 것 같고요. 네. 업종 상위주는 1등이 조선입니다. 네. 예, 이외에도 실적 테마, 장기 테마, 단기 테마에도 잡히고 있는 조선이 아무래도 세 번째 업종이 아닐까 싶네요. 네. 조선의 남자 정 원장이 또 오늘도 조선을 들고 왔는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또 이렇게 많은 언급과 여러분들에게 성장 스토리를 또 이야기 드린 것이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조선을 들고 왔는데 역시 조선하면 이번에 어닝 시즌에 빠질 수 없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조선 업종의 주도주였던 HD 한국조선해양을 오늘 첫 번째로 좀 들고 왔는데 특히나 왜 들고 왔냐? 여러분들 제가 말 안 해도요 너무 실적 관련돼 있어 그리고 수주 관련돼 있어가지고 너무 잘할 겁니다. 지금 현재 자 VLAC 두축 수주뿐만 아니라 연간 목표액에 지금 93%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오늘 7월 8일입니다. 이제 상반기 지나고 일주일 지났는데 벌써부터 올해 수주 예상량의 이제 98% 달성했다는 것은 어닝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얼마나 더 많이 벌까가 더 중요한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기술적 패턴으로 봐서는요. 재밌는 거는 오늘 들고 온 이유가 특히나 11선의 지지 캔들이 밑에서 꼬리가 달리고 특히 오늘은 개파락 마이너스 0.63에서 73 정도 호가 6개의 개파락이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시 5일선 안착한 자리는 레벨업 다음에 두 번째 레벨업의 파동이 오늘 나오고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조선주에 관심 있었지만은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고민하신 분들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을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현대 미포조선, HD 미포조선도 흐름이 비슷하죠. 종속회사라서 그렇고요. 특히나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흑자, 2분기 영업이 흑자 전망이 가능하고 특히나 3분기, 4분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연일 이어지면서 오늘도 개파락의 양봉이 11선 터치하고 양음양 패턴의 전고점의 매물을 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수입니다. 그
점수는 74점이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보다도 점수는 조금 낮지만은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들리 스핀을 통해서 5장 관심주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 상승률 잠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월 18일 관심주였는데 YC가 142% 이상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4월 12일 LS 에코에너지는 약 138%, 그리고 4월 17일 말씀드린 화장품 토니모리의 경우에는요 12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리콘2가 있는데 5월 10일 관심주였습니다. 이 종목은 106.48%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5장으로 가봐야 되는데 이번 시장을 보면서 실적이 이제 너무나 중요해진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듣고 싶고 관심주는 어떻게 선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 저번 주, 3주 전부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예, 정말 욕도 많이 얻어먹는 게 에코프로였는데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 들고 왔습니다. 네. 저는 왜 여러분들 좀 실망 아니면 또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술적 패턴이라든지 알려져 있는 이 악재뿐만 아니라 호재, 시장에서 이 악재와 호재에 뒤섞여 가지고 지금 찬반 양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자리는 오히려 더 가격 메리트가 너무 좋은 에코프로는 연일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에서부터 지금 현재 플러스 17%의 목표가를 도달해 가지고 오늘 에코프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2차 목표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안 사면 또 언제 사냐라는 관점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테슬라발 훈풍으로 4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의 훈풍을 여러분들 쉽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도 우리 개인들은 욕하고 막 실망해 언제 오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보세요. 오늘 최고 많이 담았어요. 저번 주에도 최고 많이 담았고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데 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할까요? 우리 고민하지 마시고요. 현재 자리는 트레이딩이지만은 물량 조절만 잘해서 여러분들이 주거니 받거니 끌고 가면 충분히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자 위층에서 한 16층에서 18층 계시는 분들도 이제 물타기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단가를 낮춰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2차 목표가는요 12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 9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사마제약으로 들고 왔습니다. 자, 사마제약은 호흡기 제품의 호실적에 힘입어 외형 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호흡기 이야기라 그러면 대부분이 감기라든지 아니면 기관지의 이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문 의약품 제조 판매하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 중소형 성장주는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시총을 봐고 유보율과 실적을 봐야 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러면 시총이 1,490억인데 실적 보면 놀라실 노자를 또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영업이익이 2022년도에 요 밑에 보십시오. 밑에 보시면 자 영업이익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182억, 2023년도에 235억. 근데 오늘 올해 1분기 자 보세요. 사마제약의 1분기 영업이익이 114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분기 예상 컨센서스가 지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히는 게 100억이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2년, 3년 동안에 매년 연간 200억, 100억밖에 못 벌었는데 벌써부터 이 상반기만 해도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온다면 3분기, 4분기는 그냥 여러분들 주가는요 미래 실적을 선반영 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식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1,400억은 너무 싸고 최소한 PBR 10배만 가더라도 이제 올해 이 단순 수치만 해도 400억이 나온다면 시총이 4,000억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오늘 장대 양봉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장대 양봉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 좀 오늘 목표가는 좀 과감한 숫자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에 손절가 21,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제약.
과연 그 답은 실적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보니까 네, 했고요. 네. 에코프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7%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알테오젠을 제치고 시총 2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명성을 맞아요.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네. 바라보시면 되고 목표가 12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5장 관심주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좀 시간을 변경시켰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종목들을 대부분이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이야기 드리니까 그 종목이 수급이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종목 배팅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뿐만 아니라 종가 매매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 매뉴얼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시 후에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잠시 후 2시 40분부터 너투뷰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부터는 종가 배팅이 무엇인지 눈으로 또 보여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번째 종목도 종가 배팅 시간대 종목도 분석하고 캔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캔들의 유형이 나와야지 우리가 종가 배팅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가이드라인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시장도 약간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종목은 뭐가 좋을까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네. 저희 마켓 스핀 통해서 이데일리 스핀 통해서 그 전략 잘 구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발굴은 장중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잘 여러분 따라가 보세요. 자,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데일리 하스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 4종목을 일단 분석해 드리고 5장 관심주 전략 세워 드릴게요. 오늘 시간 박정식 주식 디자인 연구소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데일리 하스핀 4종목은 무엇일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 공개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수급 포착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ST입니다. 한 달 동안 외국인 수급이 착 붙었던 종목인데 주가 추가 상승 힘 알아볼게요. 자, 차트 포착주입니다. 재룡전기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했어요. 전력 관련주 대표 주자로 오늘 달려봅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는 오늘 사조그룹 계열사 급등세 눈에 띄는데 사조 시푸드가 상한가 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K푸드 수출 기대감이 크네요. 거래량 상위 종목 바이넥스입니다. 지난 거래일 17% 넘는 급등세에 이어 추가 상승합니다. 오늘 장중 10%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거래량 실리는 이유 살펴볼게요.
네, 수급 포착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어드렸는데 우선 FST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데일리 스핀 점수는 77점대로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점수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좀 이게 검색되는 종목들이 좀 이제 신고가를 이제 갱신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검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FST 같은 경우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인기와 더불어서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수혜의 기대감에 현재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 포토 마스커용 보호막인 이 펠리클과 반도체 공정용 식각 공정에서 온도 조절 장비인 이 칠러를 주력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술적으로는 36,4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저항으로 받았던 42,000원짜리를 돌파하면서 5만 원 구간까지 이제 신고가 행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FST를 조금 더 바라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36,4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가 이렇게 좀 인기를 끌고 주가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 원인은 국내 유일의 이 펠리클, 이 포토 마스크 오염 방지 부품이죠. 이 펠리클의 점유율이 현재 80%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점유율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고, 또 EUV 공정 내에 적합한 여러 장비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EUV 관련으로도 좀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FST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차트 포착주 살펴볼게요. 재룡전기입니다. 오늘 9%대 여전히 5호 정도 상승하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을 좀 높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77점대예요. 비슷하네요. 자,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재룡전기, 전력 테마 관련주잖아요. 네. 이거는 뭐 이제 전망을 보기에 조금 네. 좀 그럴 정도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벌써 5개월 연속 주가가 좀 크게 빠지지 않고 급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변압기, 개폐기, GIS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 최근에 이 전력 관련 섹터가 좀 호황을 이루면서 이 관련 종목으로 대장주로 좀 부각을 받고 엄청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좀 이슈도 하나 나왔죠. 미국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이 전력망 연결과 이 변압기 부족으로 지연되면서 이 청정 에너지 전환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이런 전력 테마가 또 한 번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도 이미 이제 바닥권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는 이제 뭐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을 하기보다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어디쯤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이 재룡 그룹주들이 있죠. 특히 이제 재룡 그룹주들의 이제 대표적인 게 재룡 산업인데, 최근 이 오너 일가가 이 재룡 산업의 지분을 좀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재룡 산업 박종태 대표의 아들이자 부사장인 박인준과 딸 박진수가 각각 30만 주, 20만 주를 재룡 산업 주식을 매도를 하였기 때문에 재룡 전기도 그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익절 라인을 좀 잘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익절 라인은 그렇게 좀 이렇게 폭넓게 잡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한번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쭉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는 주식들은 또 이게 갑작스럽게 막 꺾이고 그러진 않아요.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털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주기 때문에 91,0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일단 조금 더 수익을 한번 창출을 한번 해보시고, 혹여라도 이제 91,000원짜리 밑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슬슬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보유 물량을 줄여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바로 데일리 핫스핀 상승률 상위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시푸드예요.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데일리 스핀 보면 상승률 상위에
사조 그룹주가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조 시푸드, 사조 대림, 뭐 사조 오양, 사조 산업 다 급등세입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조 시푸드는 2대1 스핀에서는 점수가 72.5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사주 그룹주들은 뭐 역대 저평가 상태로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5월 들어서 이제 급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사조 시푸드가 이렇게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원인은 아무래도 사조 대림이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사조 대림이 이 뭐 냉동 김밥을 비롯해서 가정 간편식 그리고 수산물 가공 제품 등을 해외에 수출하고 또 앞으로도 급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기대감이 불면서 처음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냈고요. 또 오늘이죠. 오늘 증권가에서 이 사조 대림의 외형 확대에 대한 저평가와 그리고 급격한 실적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당히 많이 올려잡았습니다. 뭐 2조 원대 매출이었는데 사조 대림이 내년에는 4조 원대 매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조 그룹주 전반적으로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면서 사조 시푸드도 현재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횟감용 참치 가공 유통업체입니다. 한마디로 횟감, 즉 참치회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 여기에 이 수산물 가공 유통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김을 제조합니다. 지금 해외에서 사조 대림이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이제 김밥에 이 김을 이 사조 시푸드가 김을 제조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혜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이슈가 최근에 좀 이 음식료 섹터가 좀 실적도 좋게 나오고 수급도 강력하게 몰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지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뭐 시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즉 7,120원 이하로 무너지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대 저평가 상황에서 오랜 기간 머물러 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나게 된다면 지난 2015년 13,000원대 고점을 형성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 8,400원 정도 라인까지 추가적인 상승력, 즉 내일 정도까지 8,400원 정도는 찍어줄 수 있을 것 같고, 혹여 이제 이 자리가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9,6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기술적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입니다. 2대1 스핀에서 74.9점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난 거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시그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긍정적인 이슈도 나오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섹터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 즉 위탁 생산 서비스와 그리고 합성 의약품인 소화기관 치료제, 점안제, 순환기계 치료제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이 CDMO 위탁 생산 서비스가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 강력한 수급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기준 CGMP 그리고 EU GMP에 부합되는 총 3개의 시설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캅셀제 그리고 정제 그리고 산제, 점안제 등의 이 케미컬 의약품은 부산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이 바이오 의약품은 송도 공장이나 오송 공장에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강력한 수급이 몰릴 정도로 부각을 받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대중국 바이오 규제인 이 생물보안법이 가장 빨리 통과될 수 있는 미 국방수검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연내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생물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전문가들이 당장 이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의 신약 개발 지원 및 생산 공장 역할을 해온 이 CDMO, 즉 중국 기업들이죠. 우시 바이오로직스나 우시 앱텍텍, 그리고 중국 최대 유전체 회사인 BGI, 베이징 게놈 연구소 자회사인 MGI까지, 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조금 죽어가면서
다른 비중국계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 바이낸스가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큰 CDMO 시장보다, 즉 현재 막 생산을 해내고 있는 이 CDMO 시장보다 앞으로 이제 임상 혹은 전임상 단계에 개발 중인 이 CDMO 시장에 교체 수요가 생길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 따라서 이 상업 단계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대형 CDMO보다 그 이전 단계 제품의 공정을 맡은 이 중소형 CDMO가 앞으로 수혜주로 거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바이낸스가 현재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금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대규모 적자가 현재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 지배자본 총계는 한 1,700억 정도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한 6,200억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재 이슈를 좀 길게 바라보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일단 최소한의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바라보면 일단 19,500원 정도 오늘 고점 부근이 일단 기술적인 첫 번째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이 자리를 잘 돌파하게 된다면 23,3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19,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23,3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의약품 CDMO 전문 기업이 미국이 중국 바이오 그 제약 기업들 그 밀치기 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반사이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셔야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더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사이즈 중소형 그런 부분으로도 잘 의미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남은 오후장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될지 박 대표님 네. 힌트를 좀 주십시오. 예. 네, 오후장 어떤 종목, 제가 이제 하나 종목을 찍어드려야 되는 거죠. 바로 네, 오후장 공략주. 대상입니다. 대상? 네. K푸드로 또 갑니까? 오늘 네. 이 음식료 업종에 다시 또 순환 수급이 좀 나타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K푸드. 예, 사조 그룹주들이 또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풀무원 이런 대상 이런 식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대상에서는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술적 반등력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상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종합식품 분야의 청정원 브랜드 중심으로 장류, 조미료, 농수산물 식품, 서구식품, 육가공식품, 냉동식품, 건강식품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6,000원 이하로 좀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으로는 한 27,500원 정도 자리가 잡히지만 이 자리를 좀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조금 윗자리 29,8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즉 이전 고점 정도 부근이죠. 여기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혹여 이제 이 자리가 돌파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신고가 행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공략주 대상으로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핫스핀 그리고 오후장 공략주 전략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박정식 주식디자인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10조 원대는 7분기 만입니다. 삼성전자 깜짝 실적은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 이끌었는데요. HBM 주도권을 SK 하이닉스에 뺏기긴 했지만 사실 AI의 열풍을 타고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일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함께 오른 데 따른 효과입니다.
증권업계는 삼성전자가 8만 원대 안착했지만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분석합니다. 하나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1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가 견인한 이익 증가에 비해서 싸다라는 의견입니다. NH투자증권도 기존 10만 원으로 제시했던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저력을 확인한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HBM 테스트 승인인데요. 이 고개만 넘으면 신반전자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